시아버지인 토미오가 저혈당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은 미코는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혈당 증상이 있으셨고 거기에 대장암이 폐와 간으로 전이돼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이셨기에 더 걱정됐죠. 그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 세이코는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는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누나를 조심해 라고 말이죠. 당시 그녀는 남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왜 자기 누나를 조심하라고 할까? 그의 누나 아케미는 학창시절 다재다능해 인기가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사립여고를 졸업해 전문대 국문학과에 들어갔던 그녀는 대학 시절 10살 연상인 남성과 결혼해 두 아이를 낳으며 가정을 꾸렸지만 남편의 도벽으로 인해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에 소홀하고 도박을 일삼았던 남편이었으니 이혼 조정은 그녀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 분명했는데 그럼에도 그녀는 친권을 비롯해 더 유리한 조정을 위해 따로 살던 남편의 집 우편함에 대마초를 몰래 넣어둡니다. 좀 어이없긴 한데 그녀 딴에는 그리하면 남편이 대마소지 혐의로 체포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리라 생각했나 봅니다. 당연히 이러한 위장 공작은 금방 탄로났고 되려 그녀 본인이 대마소지 혐의로 체포되고 말았죠. 어찌어찌 이혼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그녀는 직장을 얻었고 남자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직장이 자기와 안 맞는다며 곧 퇴사했습니다. 이 뒤로 그녀는 여러 가게를 차렸지만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꽃집, 피부클리닉, 심지어 호스트클럽까지 직접 가게를 차렸지만 그리 잘 되지 않아 매번 손해만 봤죠. 그래도 그녀가 계속 가게를 차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토미오의 원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딸이 가게를 낼 때마다 망하자 토미오는 자기가 운영하는 수도공사 회사를 맡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어차피 본인은 지병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 후계자가 있어야 하는데 장남인 세이코는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장녀인 아케미에게 맡기려 한 것이죠. 매번 창업한다고 돈을 가져가느니 어느 정도 안정된 회사를 넘겨주면 손해는 보지 않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세이코는 경영자 자리에 누나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대했지만 아버지와 누나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2015년부터 아버지 회사를 맡았던 그녀는 장남의 우려대로 불과 2년 만에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잠시 사귀었던 남성에 따르면 그녀는 냉정해 보이지만 정작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경영에도 반영되어 아무런 계획 없이 일을 몰아붙이다 매번 손해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 무렵 그녀는 암에 걸려 수술을 받은 뒤 한층 몸이 더 야위었고 사소한 일에도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2017년 9월에는 회사가 힘들어 여유 자금이 없음에도 대출을 껴 원러브라는 술집을 개점했는데 위치가 그리 좋지 않아 곧 문을 닫았습니다. 주택가도 아니고 주변은 온통 논밭, 가장 가까운 역도 차로 10분 가까이에 있었기에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사업 수완이나 경영은 완전 꽝인데 행동력만 좋은. 그녀는 그렇게 집안의 돈을 축내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2018년 1월 20일 67살이었던 그녀의 아버지 토미오가 저혈당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잠깐 당뇨병에 관해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당뇨병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고 해 이름 붙여진 병으로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입니다. 여러 합병증도 유발하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데 정상일 땐 당 수치가 70에서 100 사이이고 그 아래로 떨어지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납니다.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토미오의 당 수치는 20으로 이는 죽음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는 그가 인슐린 주사의 양을 실수로 더 많이 주입해 저혈당 쇼크가 온 것이라 판단했는데 몇 년이나 인슐린 주사로 당을 조절했던 그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좀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챈 장남 세이코는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아내에게 우리 누나를 조심해 라고 속삭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아내는 2달 뒤 세이코가 사망한 채 발견되자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혈당으로 쓰러진 것과 남편의 죽음에 아케미가 연관돼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남편이 죽고 며칠 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있던 시아버지 역시 사망했다고 합니다. 3월 27일 미코가 남편 세이코의 사망 소식을 들었던 날,
이날 집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인 아케미가 있었는데 미코가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시어머니는 2층 거실에 누워 있었고 세이코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변기 위에는 불이 꺼져가는 연탄이 놓여 있었죠. 무슨 일이냐는 그녀에게 아케미는 동생이 유서를 남겼다며 프린트된 종이를 건넸는데 거기에는 아버지와 누나를 위해 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지만 구하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인슐린을 주사한 것은 나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만으론 마치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한 괴로움에 세이코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코는 남편이 유서를 컴퓨터로 남긴 것도 이상했고 자기가 가자마자 프린트해서 건네준 아케미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심지어 2달 전 남편은 그녀에게 누나를 조심하라고 경고했기에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무언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 역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합니다. 일단 세이코가 발견된 화장실 문은 본드가 발려 있어 마치 밀실인 것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본드는 화장실 내부가 아닌 2층 별실에서 발견됐고 연탄에 불을 붙인 라이터 역시 별실에 있었습니다. 몸에 라이터나 성냥을 갖고 있지 않던 세이코가 밀실인 화장실 안에서 연탄에 불을 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범인이 밀실이라고 믿게 만들기 위해 열린 문에 본드를 발랐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른 이가 오기 전에 화장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때 본드를 바른 뒤 마치 억지로 문을 연 모양을 연출할 수 있었던 이는 당시 집안에 있었던 어머니와 아케미뿐이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미코가 왔을 때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있었으니 당연히 의심 가는 이는 아케미였죠. 또한 세이코와 어머니 몸에서 아케미가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딸이 준 차를 마셨더니 몽롱해졌고 정신을 차리니 경찰이 와 있었다고 증언했고요. 거기에 며칠 전 아케미가 연탄을 주문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자 검찰은 그녀가 어머니와 동생을 수면제로 재운 뒤 동생을 화장실로 옮겨 연탄을 피워 자살로 꾸몄다고 여기며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경찰이 자기를 의심하자 그녀는 제3자로 가장해 미코가 남편 직원과 짜고 자기를 범인으로 몰려한다는 계문서를 뿌리다 보안 카메라에 걸리기도 했죠. 그렇다면 그녀가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에 검찰은 유서 마지막에 적혀있던 아버지에게 인슐린을 주사한 것은 나다 라는 글을 주목했습니다. 토미오에게 인슐린을 주사해 저혈당 상태에 빠지게 한 이가 아케미이고 자기 범행을 알아차린 동생을 살해해 입막음했다고 추측했죠. 검찰의 심증을 뒷받침하듯 그녀의 스마트폰에선 인슐린 다량 섭취, 저혈당 방치로 사망, 밀폐된 공간에서 연탄 등의 검색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앞선 여러 증거로 인해 기소돼 2018년 6월에 체포된 그녀는 2022년 8월 22일에 열린 재판에서 죄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호 측은 정확한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그녀의 스마트폰에 남은 검색 기록과 세이코가 남겼다는 요소가 친정 컴퓨터로 작성될 때 그녀가 그 집에 있었던 스마트폰 위치 기록을 증거로 아버지의 죽음부터 시작해 동생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녀의 주도 면밀한 계획적 범행이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22년 11월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오사카 지방법원은 종합적인 증거로 보아 그녀의 범행이 확실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은 사형이 아닌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아직 그녀는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기에 회사 경영에 대한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있을 뿐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던 천륜을 어기는 범행을 저지른 아케미. 언젠가 그녀가 자신의 범행을 마주하고 입을 열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